저희가 가면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금이 있나요? 뭐 있잖아요. 뭐 나중에 이제 연료 수당이 나오나요? 물어보는데 30%씩 적립하게 돼 있어요, 북도.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본급을 계속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하고 나서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생활비는 뭐냐? 생활비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도 돈이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면 북이 이제 예를 들어 물고기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단 농장에 보니까 합동 농장인데 돼지고기를 일주일에 2kg를 보장한대요. 그러면 세근이 넘는 거죠. 그럼 우리로 치면 어때요? 되게 잘 먹는 거예요. 그죠? 고기 세근을 한 사람당 배정이 나오기가요. 그러면 이거 떡을 치고 잘 먹는 거라고 저는 이제 그 최근 자료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200g씩 배정, 2kg씩 배정된다 이런 거를 기사에서 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 먹는 데도 있지만 또 이제 또 부족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들이 부족해요. 북이 쌀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부족하게 나눠주는데 우리 집에 갑자기 뭐 결혼식이 생겼어. 그리고 손님을 치를 일이 생겼어. 그러면 쌀을 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 거의 배급값으로 나오는 아주 싼 가격이 아니라 그게 시장가서 사야 돼요. 근데 그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귀하니까. 그건 시장 가격이니까. 수요 공급이 시장 가격은 법이 정리되잖아요.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쌀은 부족하니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잘 안 팔아.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수급을 제대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파는 거가 잘 귀하다 보니까 뭐 돼지고기, 지금은 돼지고기 값이 많이 낮아졌지만 쌀, 돼지고기 이런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언론 신문지에 뭐 돼지고기 한 근이 뭐 석 달 월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건 과장이긴 한데 그거는 북의 어떤 시장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대부분 국영상점을 통해서 회사에서 거의 다 부담을 하고 사실은 거의 공짜나 아니면 약간의 실비 정도를 그런 걸로 기본 의식주가 다 되는데 그거 갖고 다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의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식을 하면 고급 식당에도 또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라고 생활비가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한테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 줄인 거잖아. 근데 북에서의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용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돈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회사가 있으면 후방기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북에 대한 책이나 영화를 보시면 후방기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이 점점 더 후방기지를 더 중시해요. 왜냐하면 인민들이 살기가 좋아져야 공장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자기 나라에 대한 사유지를 지켜야 된다는 이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공장의 생산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후방을 먼저 가꾸라는 거예요. 후방이 뭐 하는 데인데 그러면 쌀 식량 생산하고 남색, 채소죠, 야채. 그다음에 이제 물고기 양어장 같은 거 길러서 물고기도 하고 축산기지, 이제 돼지고기 뭐 또 토끼 이런 거 다 길러갖고 먹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후방 생활기지라는 것이 주택도 지어요. 주택을 우리는 이제 주택회사가 이렇게 수주를 따내갖고 건설노동자들이 가서 쭉 짓잖아요. 북은 그렇게 짓지 않아요. 북은 주로 이제 그 인민군대 안에 그 건설부가 있어요. 건설계를 무슨 시마다 다 있어요. 돌격대, 건설 돌격대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군대가 갖고 집을 지어요.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이제 거기다 또 손을 보태갖고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군대가 어떻게 집을 짓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집을 짓냐고 그 아파트를 짓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북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들은 인민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짓는 거고 이거를 후방서 공장위원회에서 지배인이 책임하에 주택 건설을 하는 거고 모든 매점도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밥공장 예를 들어 아침마다 쭉 이렇게 띵동하고 나가보면 어제 주문하신 순두부 왔습니다. 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배급 체계까지 배달 체계까지 전부 돼 있는 거고 건식 세탁 이런 것까지 다 여기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후방 공급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뭐 하는 회사냐면 비료 만드는 회사예요. 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비료 만드는 회사인데 12,000명 중에서 9,000명이 이제 후방이고 3,000명만 현장에 있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갈수록 이제 줄어들어요 현장에는. 왜냐하면 북이 점점 이제 CNC부터 시작해서 무인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는 최소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럼 나머지 인원은 뭐하냐? 우리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무인화가 된다 그러면 겁부터 나는 게 또 누군가 해고당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는데, 혹은 이 후방 공급 체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쪽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더 다른 가치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다른 문화 활동을 하는. 이 후방 공급 체계에는 단순히 이런 생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회관 건설 문제, 공장별로, 지역별로 거기서 공연을 하는 예술 소조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후방 체계 안에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가 하나의 큰 공동체, 그야말로 문화 공동체, 생활 공동체 이런 거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게 아주 사회주의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런 집단주의가 뭐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으니까 좋긴 하는데 자유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북의 헌법에 보면 거주 여행의 자유를 반대한다고 모든 국민에게 써 있어요. 아까 제가 주택 제도를 얘기했지만, 모든 주택은, 근데 주택이요 전부 다 국가 게 아니에요. 주택을 소유하거나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국가도 있지만 지자체도 있어요. 인민위원회. 또 회사가 있어요. 그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대대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은 뭐 특별히 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집은 개인 소유로 놔두기도 하는 거죠. 북이 그런 거고,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에다가는 정부에다가는 저사용료만을 내는 거고, 모든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되죠. 다른 집이 생겼으면. 여기 다른 사람이 살면 되고, 내가 다른 공장에 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 집은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 아들이 내일 가도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주택 배정을 전부 다 인민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집은 죽을 때까지 살아도 상관이 없고, 다른 데로 옮겨서 그쪽에서의 공장만 이제 공장이 그쪽으로 배치됐다라는 증명서만 있으면 그쪽에서 또 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북의 이제 주택의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텃밭, 새로 지은 살림집 텃밭, 그다음에 태양열 이런 것들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죠. 예, 평양의 아파트들이고, 저게 이제 장자강, 북에서 되게 유명한 성군 8경 중에 하나인 장자강의 불야성이라는 압록강 근처에 그 시골 어촌 마을입니다. 한골 마을입니다. 아까 제가 말을 했지만 휴양제도도 보면은 이제 연차휴가 외에 휴양과 정양이 있고, 정양이라는 게 이제 저는 아파서 병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병가는 따로 있어요. 병가는 진짜 아픈 거니까. 정양은 너무 과로했어. 좀 쉬어주는 게 좋겠어. 이런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정양원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양은 아까 말한 게 포상 개념이라고 한다면, 정양은 충전의 개념이고, 북에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즐겨하는 게 휴양소, 정양소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가죠. 이게 이제 혹시 이게 어딘지 아세요? 이게 북에서 이제 과학자 우대 정책을 되게 많이 해갖고 2016년에 지은 영풍 과학자 휴양소예요. 이걸 모델로 해서 좀 잘 나가는 북이 기업 경우도 굉장히 시켜요. 잘 나가는 데는 월급이 1년에 20, 30배가 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데는 되게 잘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자기네들이 월급을 많이 주는 걸로 그 돈을 돌리기도 하지만, 돈을 우리는 월급보다 그 회사 이윤이 남았잖아요. 휴양소를 더 좋게 짓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이제 노동자들이 아까 당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휴양소를 짓는 걸로 가는 거죠. 그 월급을 올리느냐 아니면 이런 데를 쓰느냐, 그거는 노동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영풍과학자 휴양소고요. 이거 이제 마식령 스키장, 우리가 옛날에 평창 때 여기 가서 훈련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진 세계적인 스키장이죠. 엄청나게 좋은 스키장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북이 이제 관광을 하려고, 개방을 하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북이 이제 김정일 시대 때 2000년도 들어오면 이제 90년대 중반에 막 가사자가 나고 되게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하는 무지 어려운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양산됐던 있잖아요. 곤주림의 세월을 극복하면서 이제 2009년 정도 오면 경제가 확 좋아져요. 중소하고 좋아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하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 13년 이때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들고 나온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인민대중 제일주의고, 또 하나가 사회주의 문명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요 북이 이제 부자들이 있었어요. 밀무역 되게 많이 했어요. 북이 배급이 끊어지니까 중국에서 쌀을 이렇게 몰래 갖고 와서 보따리 장사를 해갖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달러가 아니 위안화가 벌어도 쓸 데가 없으니까 또 뭐 투자할 때도 별로 없고 하니까 북은 자본 개인이 투자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자본이 싹 트는 거라고 해서 막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할 데도 없다 보니까 쟁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유효 수요를 늘려야 되잖아. 우리가 신문에 보면 북에서 이제 그 김정일 와인을 좋아한다고 와인광이라고 뭐 어려운 나라에 와인을 수입한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와인을 소비해야지 유효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달러의 돈을 국가가 이렇게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구조들 속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각 5만 대다가 능라도 물놀이장, 문수물놀이장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런 이렇게 문화시설들을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이제는 문화시설을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인민이 만들어야 된다. 저거는 관광용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 외국인 관광도 유치해요. 그렇지만 외국인 관광 유치하는 거 외에 더 기본적인 거는 자기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문명국을 향유하게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포부를 갖고 이걸 만든 거죠. 아세요? 이게 칠보산이에요. 칠보산. 굉장히 아름다운 데고 칠보산인데 그러니까 저기 이제 절벽 있잖아요. 저게 무수단이에요. 무수단. 우리 무수단 실험한 데라고 알고 무수단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춤추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파도가 춤추는 이렇게 무기처럼 있잖아요. 그런 단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게 아주 지상 극락같이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뜻이 무수단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키라미 타고 사람들이 뭐 미사일 발사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무수단 칠보산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무지무지 아름다운데 저는 어떻게 보면 금강산보다 칠보산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을 정도고 지금 칠보산은 국제관광지대로 이렇게 중국에서 무비자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라선으로 이렇게 회령을 들려서 일로 기차가 가거든요. 그럼 여기 들러서 이제 사람들이 관광을 즐기는 이런 시설이고 저희도 이제 다시 남북 관계가 좋아지만 여기를 가려고 지금도 등산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민박도 해요. 거기 가면 그게 유일하게 민박이 되는 장소인데 부촌리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주민들이 사는 집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시설들을 되게 잘 해놨는데 다만 이제 그게 아직도 상하수도 시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욕실에 물을 아래서 퍼서 바켓으로 퍼서 나르는 그것만 빼고는 다 되게 좋더라고요. 청년 취업은 아까 말한 취업의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등학교 졸업자는 이렇게 인민위원회에서 학교에 추천을 받아 그 배치해요. 근데 막 배치하는 게 아니라 1, 2, 3으로 희망하는 직종을 내요. 나는 적어도 미용업을 하고 싶다. 나는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 나는 그런 걸 내면은 그 중에서 이제 학교의 어떤 학교에서 적성, 그다음에 국가적인 수요 이런 걸 보고 배치를 하는 거죠. 대학 졸업생은 북에서 민족 간부라고 치기 때문에 당에서 배치를 하고요. 여기서는 인민위원회에서 배치를 하는데 우리는 개인이 취업을 결정한다, 취직을 결정한다. 그 말 아무도 안 믿잖아요. 우리 취업을 결정하는 건 사장님이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어렵게 완점을 보고 여전히 안 돼서 취직을 못할 뿐이잖아.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우리는 면접을 아무데나 볼 수 있다는 거고 북은 이제 배정을 한다는 건데 그 배정을 하기 과정이 북에서는 신청자를 이렇게 직종을 신청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더 합리적인가라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나는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걸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 지구상에 모든 아무데나 나는 저 집에 살고 싶다 다 살 수 있는 난 직장 저기 가고 싶다 그런 지구에 어디도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있는 조건 속에서는 나름대로 그게 합리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신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런 북의 종교적인 사제가 되거나 신부가 되거나 이렇게 스님이 되려면 전문적인 훈련 되게 많이 받아야 돼요. 흑리학원 있고요. 거기서 불경 다 외워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인들이 북에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 데서나 포교하지 못하게 해요. 기독교는 교회 가서 하면 되고 교회가 없는 곳에서도 지역별로 이렇게 예배 보는 곳이 있고 집집마다 그런 데가 정해져 있어요. 일요일에 거기 가서 예배 보면 돼요. 그렇지 않고 길거리에서 막 떠든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잡혀가요. 근데 북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사회주의가 다 그래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아무데나 예배당 못 짓고 이런 건 얘기를 하는데 북에서는 이걸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다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 종교 선전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종교에 대해서 싫어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정부가 제일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종교인이잖아요. 세금도 못 물리고 뭐 있잖아요. 표 떨어질까봐. 그런 점에서는 제가 길거리 가다가 그 여호와 뭐 어쩌고저쩌고 귀가 아파 죽을 지경인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북이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네들을 사회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종교 형식이 우리랑 다르다고 얘네들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종교의 자유가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기본 관계, 개인들이 어떻게 서로 맺어지고 있는가 그런 관계 문제라는 거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교육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2년 의무교육, 타가서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이고요. 아까 사교육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애들이 예체능 교육은 어디서 하냐라고 생각을 해요. 예체능 교육은 유치원에서 공교육 속에 포함돼서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서양에 가면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학생소년공전이에요. 거기가 사람들이 무슨 영재학교인 줄 귀족학교인 줄 아는데 우리도 지금 방과후학교예요. 그게 이제 평양에 하면서 두 군데가 있고 모든 시군구에 200군데가 다 있어요. 주요한 시군구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데 평양소년학생공전에 가면은 거기가 동아리가 7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나는 수혜가 배우고 싶어, 나는 그림 배우고 싶어 그러면 거기 들어가요. 등록을 해요. 그럼 거기서 발레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다 배워요. 하다 보니까 수혜는 너무 눈이 아파 안 되겠어. 나는 그림을 그려야겠어. 그럼 옮기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어. 그러면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디로 가냐? 그러면 걔네들은 오전 수업밖에 안 해요. 북 애들은. 그리고 보통 집에 가서 점심을 먹거든요. 그리고는 오후에 다시 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학교로 가서 뭐 이렇게 배구를 한다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뜀박질을 한다거나 그리고 놀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방과후 학교에서 능력이 이제 인정되는 애들 있잖아요. 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지도교수가 다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가 재능이 싹이 있다고 싶은 애들은 어디를 보내냐면 금성학원을 보내요. 금성학원은 어디냐면 이설주가 다니는 학교. 그러니까 북의 예체능, 근데 예능, 그다음에 컴퓨터 천재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서 특수 훈련을 시키게 돼요. 예능 교육은 이런 식으로 감당을 하고 걔네들은 대학까지 여기서 다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금성고 출신 애들이 김홍근 명칭음악대학, 평양예능대학 이런 데로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중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평양제일중학교, 모란봉제일중학교, 동평항제일중학교. 어디를 가나 제일중학교라는 데가 지역에 있어요. 이 제일중학교가 뭐냐면요. 우리를 치면 특수목적고 내지 영재학교예요. 영재학교. 그러니까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이 여기를 가요. 여기를 가서 여기 있는 애들은 거의 교과서부터 보통 애들이랑 달라요. 다르고 김대에서도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얘네들 있잖아요. 교육을 시켜요. 그게 부분 인재관리가 굉장히 사회적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저희가 전교 선생님들이랑 제 평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어 선생님이 북의 애들 영어 실력 궁금해갖고 들어가서 이제 영어로 수업하고 있길래 영어로 뭐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고 영어로 쫙 대답을 하니까 이 선생님이 갑자기 못 알아들은 거야. 그리고 기가 죽어서 나왔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거기가 모란봉 제일중학교였어. 영재학교라는 얘기 보통 학교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거 영재학교라는 거 몰라갖고 어머니 기죽어 그러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북은 이런 영재 교육이 되게 열심히 깐깐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교육 이념이 우리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왜 배우냐고 내가 물어보면 애들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배워요 라고 얘기해요. 내가 엊그저께도 중학교 갔는데 나를 위해서 배워요. 내지는 조금 이제 세련되게 배우려면 취직하려고 배워요. 대학 가려고 배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은 왜 배운다고 얘기하면은 조선을 위해서 배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뭐 이렇게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말 이렇게 구호를 써붙이면 그 실감이 날까? 우리도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배우는 거지 뭐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잖아. 출세하려고 배우는 거잖아.
취직하려고 배우는 거잖아. 그렇게 저는 스펙 쌓으려고 배우는 거잖아.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북의 애들은 왜냐하면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라에서 다 배정해 주잖아. 그죠? 그리고 좋은데 취직은 자기 직장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자기 노동자들이 잘 결의해갖고 실적이만 올리면 다 그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디 줄 서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배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이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은 참 이상하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식민지 시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같이 개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역시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일제히 징용돼서 끌려가 버리고 그만인 거잖아요. 병신대까지 끌려가 버리고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북에서는 그런 게 어떤 지금 이 나라 이렇게 자본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근로 인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고 어떻게 인재로 커나가는가에 따라 조선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너나 할 거 없이 조선을 위해서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를 위해서 배워, 너 대학 가려고 배워 이거보다 너 나라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하게 되려면 배워야지. 그러면 훨씬 더 배우는 맛이 나는 거잖아, 사람들이. 그잖아요. 좋은 대학 안 가고 말지. 그럴 수 있어요. 뭐 서울대학 나오나 뭐 있잖아요. 그 지방대 나오나 뭐 차이가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 누구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교육이나 이런 이렇게 스카이, 캐슬 그 영화 보셨지만 경쟁이 전부 다 그 있는 자 부모들의 경쟁이고 내가 교육을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용을 써서 서울대학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좋은 대학을 나와봤자 또 스펙이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길을 이렇게 잘 못 펴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